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박수빈 회계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여보, 이게 뭔데 이자가 2,500만 원이나 돼요? 10년 전 큰애 결혼시킬 때 집한 돈 1억 원 있잖소. 그때 10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었던 건데 이자가 꽤 높더라고. 그러고 보니 얼마 전 만기돼서 찾은 돈 있잖아요. 아, 5년 전 들었던 1억 원짜리 정기적금. 이자도 1,000만 원 되지 아마? 두 개 모두 만기여서 이자만 3,500만 원인 거네요. 올해 이자로 번 돈이 꽤 쏠쏠하네. 여보, 그런데 이자가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닐까?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뭐 사연을 보면 금융상품, 가입하신 금융상품이 만기가 돼서 네. 꽤 쏠쏠한 이자 수익을 올렸는데 그 이자에 붙는 세금에 대한 걱정을 지금 또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분들 걱정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사례에서 사업소득이 1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예. 금융소득 3,500만 원에 대해 약 900만 원의 세금이 더 나옵니다. 이자 소득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떼인 15.4%의 세금을 제외해도 약 35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요. 네.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뭐죠? 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최고 세율인 46.2%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이자 소득이 1,000만 원 늘어나면 최대 4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해서 실제 수익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이제 합산된다라고 하는데 2천만 원에서 만 원이라도 넘으면은 세율이 이제 46.2% 이 얘기인가요,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어. 금융소득이 2,001만 원으로 2천만 원보다 만 원 늘었다고 해서 네. 전체에 대해 최대 46.2%의 세율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네.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금융기관에서 뗀 15.4%의 세금이 적용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따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대 46.2%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다른 소득이 적은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만기이자에서 그 원천 징수되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내고 받는데요. 현재 소득세율의 제일 낮은 구간을 보면 6.6%지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도록 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46.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저희가 본 사례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분들이 절세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이하로 나오도록 조절하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절세할 수 있는데요. 소득 시기 분산과 소득자 분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소득 시기와 소득자 분산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먼저 이자 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받을 때의 소득으로 계산하는데요. 네. 여러 상품들의 만기를 달리하거나 만기에 이자가 일시 지급되지 않고 연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 시기가 분산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되니까 금융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면 절세가 됩니다. 소득자 분산은 금융상품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금융소득 3,5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산을 한다면 세금 부담이 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금융소득을 각각 2천만 원 이하로 쪼개면 되는데요. 네. 2천만 원 초과분 1,500만 원에 대해 최대 46.2%의 세금이 아닌 15.4%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므로
최대 46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도 세금을 더 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7,2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이 많아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시기와 소득자를 분산하라. 굉장히 좋은 절세 팁인데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에 최대한 많이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과 소액주주 상장 주식 등이 해당하는데요. 네. 해외 펀드 등 상당수 금융상품들의 비과세 혜택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비과세 혜택이 확대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을 고려할 만합니다. ISA, 그러니까 올해부터 중도 인출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는데 세제 혜택까지 이제 확대되었다고 하죠? 네, 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납입원금 내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고 이자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비과세되는 이자 소득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세금 부담으로 납세 의무를 마치게 되니까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최고 세율 46.2%에 비해 대단히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들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밖에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금융소득이 아니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상품에서는 이자 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해서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 보험상품 중 보장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은 금융소득이 아닌데요.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도 줄이고 상속 시 자녀들이 부담할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절세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돼도 절세 방법은 다양하니까 비과세 상품에 들고 소득자를 나누고 소득 시기를 쪼개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사회에 걸쳐 박수빈 회계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